네. 여야 공천 과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정말 기대에 못 미친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공천 같아요 보니까. 그죠? 두 분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신경 안 쓴 걸까요? 언제는 뭐, 네. 뭐 시원하게 공천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공천이 되시면은 네. 그분들에 대해서 그 살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소상공인을 이한 척하면서 네. 자기 실속만 챙긴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네.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제대로 또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공천이 된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로 업적이라든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좀 네. 밝혀보고자 한번 그런 기회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예. 오늘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번 우리 이제 의료반란 방송을 하면서 예. 하남시의 그 전통시장하고 그 상권을 방문했었죠. 예, 예, 그래서 예. 어떤 이제 의류상 점주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전에 권리금이 2억 원에 했었는데 예. 대형마트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게 빵원이 됐다. 빵원이 된 것도 억울한데 가게를 내놔도 나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런 그 보도를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방송은 네. 했지만 네. 방송 못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못 나오게 했는지. 예. 이건 뭐 현장에 진짜 뭐 점주들이 예.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예. 권리금 떨어진다. 그 얘기가 저 가서 우리 소장님도 느끼셨지만은 네. 저도 느꼈습니다. 근데 뭐 정부 예. 지원금 받지 말아라. 예. 병지원 받아서 장사 잘 되면 예. 월세 올라간다. 소장님이 정말 자세하게 엄청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알아들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또 해주실 거고 네. 그다음 또 문제가 있으시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상가 권리금, 예. 권리금에 대해 갖고 이제 예. 방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오늘 첫 방송에서는 예. 권리금이라는 것이 뭔지, 예. 권리금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권리금이라는 게 법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고, 예. 그 법에 규정된 내용의 문제점이 무언지를 짚어볼 작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회차 방송에서는 예. 최근에 타다 서비스 논쟁이 있었죠. 예. 그래서 거기서 관련된 택시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 예. 좀 알아보고, 마지막 방송에서는 오프라인 상가 권리금 통계, DB 예. 구축 예. 이렇게 대해서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권리금이라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많이 듣잖아요. 네. 뭐 권리금 내용이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 있을 거고, 네. 뭐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도 있을 거고, 네, 네. 예, 그런 의미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권리금 영업권으로 해석을 했는데, 예. 영업권이란 기업의 브랜드 가치나 평판, 예. 인적 네트워크, 영업망 등 예. 영업을 오래 하면서 쌓인 성장 잠재력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예. 회계학상에서는 보통 이제 M&A를 할 때 영업권이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예. 그때 이제 회계에서 얘기를 할 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동종 기업에 비해 초과 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초과되는 수익을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법에는 그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 소득세법에는 예. 영업권의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예.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예. 점포 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을 영업권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른 권리, 그 밖에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배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예. 영업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이제 복잡한데요. 네. 또 이제 소상공인들의 그 저희가 이제 메인 테마로 네. 이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내용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상당히 좀 그 알아듣기 쉽게 범위를 좀 좁혀서 네. 얘기를 해주시면 그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현장에서 뛰고 있는 고명섭 상무님.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권리금이라는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만한 그 부분들이 좀 있나요?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예. 슈퍼마켓 관련 업종에 대해서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권리금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통상적으로 1년에 얼마를 버느냐가 예. 통상적인 그 점포의 권리금이었는데 예. 지금 한 달치 매출액 예. 정도로 그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1년 거. 예. 예. 누구는 이제 노출을 해서 다 가능하게 알 수도 있지만 또 예. 숨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요즘은 이제 이렇게도 많이 하고 예. 5대5로 나눠져 있는데 통상적으로 예. 뭐 전자의 것을 하고 후자는 그래서 뭐 그 실제로 이 권리금은
당사자 이제 현재 임차인과 새로 들어오고자 하는 임차인 간에 예. 그 어떤 그 협상력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뭐 서비스업 같은 경우 서비스업이 있다고 치더라도 제조업 네. 같은 경우도 걸리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제조업도 제조업도? 있죠. 네. 업종에 따라서 실제 뭔가 영업망이나 이런 걸로 그렇죠. 뭐 법상으로 규정된 것들이 있는지. 상가 권리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 소송이 뭐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소송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예. 민법이나 상법에 상가 권리금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적 분쟁이 많았던 건데 예. 그러다가 2002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대법원이 상가 권리금을 딱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문으로 정의를 했는데 예.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회나 정부가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그동안 그냥 법적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분쟁이 많았는데 그 법을 개정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법부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권리금을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 세 가지로 이제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시설 권리금이라는 건 에어컨을 설치하네, 주방 설비를 설치하네 이런 예. 것들이 영업 시설 비품 예. 이런 것들이 시설 권리금이고 영업 권리금이라는 거는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예. 마지막으로 바닥 권리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남에 갔을 때는 그게 바닥 권리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영업 권리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 뭐 어차피 빵원이니까 또 예. 구분이 실익이 없겠죠. 그러니까 1억 원을 날린 게 그분들이. 그거는 시설 권리금, 예. 영업 권리금, 두 가지가 되겠네요. 영업 권리금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구도심에서 말 그대로 네. 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네.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가장 그 유명했던 게 이제 용산 참사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산 참사에 대해서 네.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고 왜 그게 일어났는지 그걸 좀 총장님이 현장에 계시고 이제 그러니까 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2009년도 1월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 MB 정부 시설인데 예. 용산 그 남일동 건물 예. 옥상에서 점거를 벌였죠. 예. 임차인이. 예. 경찰 특공대 투입에 진압하는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예. 그때 핵심 원인은 예. 상가 권리금이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상인들은 그런 일이- 정당한 권리금을 요구를 했지만 예. 시행사 그 측은 뭐 어차피 뭐 조금만 주려고 예.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그게 분쟁이 시작이 되었죠. 그때- 뭐 그 당시에는 법도 없고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규정이 2015년 정도로 예, 제 예.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뭐 어떤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때는 뭐 무력 충돌로 해가지고 많이 다쳤죠. 저도 이제 그 현장을 자주 갔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서 비대위에서 하시는 책도 사드리고 네. 가서 제가 이제 천주교 신부님들이 하셨어요. 이런 수녀님들하고. 근데 고등학교를 그런 이제 캐톨릭 쪽에 나오다 보니까 연결이 좀 돼가지고 갔는데 상당히 고생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네, 예. 그런 문제가 다 권리금에 기인한 문제였네요. 결국 그렇습니다.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특히 이제 이게 도정법이라고 그러죠. 왜 네. 재개발하는 법. 예. 지금도 그거는 이제 그 권리금 안 줘도 됩니다. 지금 현행법도. 예. 그러니까 용산 참사에서 예. 권리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무지 노력을 했지만 예. 근본적인 그때 발생했던 원인은 현재까지 치우지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재개발, 부심지 재개발이나 뭐 이런 거에서 네. 상가 권리금은 지금도 안 줘도 됩니다. 아, 지금도 안 줘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사법부가 먼저 이걸 정의를 해줘서 네. 예, 입법부로 넘어오는 저 이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근데 네. 아, 그런 계기가 됐네요. 용산 참사가 나고 예, 6년이 지나더라 뭐 언론에서는 상가 권리금 보호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국회에서 뭐 토론도 많이 했었고. 예. 근데 국회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상가 권리금은 예. 의뢰 재산입니다. 예, 상가 임대인은 갑이죠. 예. 항상 우리가 지적을 하듯 갑이 로비력이 세죠. 아, 그래서 그런 게 막혀갖고. 국회의원들 중에도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또? 그때 보면은 60명이 예. 국회의원 중에 6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0명이 예. 상가 권리금.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익에 임대인이네, 예, 임대인이 되다 보니까 네. 그 본인들의 권리라기보다는 그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가 되니까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아 그래서 너무 이제
6년이 지나도록 그냥 언론이 막 이렇게 비등하니까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2월 달에 예. 경제혁신 3개년 예.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예. 그래서 담화문을 했는데 예. 그때 이제 상가 권리금의 제도적인 보장을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이 돼갖고 2015년 5월 13일 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아, 또 좋은 일도 했네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여론에 등 떠밀려서 한 거지 뭐. 등 떠밀렸죠. 아, 좋은 건 좋다고 하시죠. 네, 잘했습니다. 네, 잘했다고 하셔야죠. 예. 그리고 그럼 6년 동안 국회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결국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상가 권리금이 정의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가 권리금이라는 네. 게 정의가 이제 그 법에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조의 3 제1항에 대법원 판결문에 내린 정의를 그대로 법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 권리금이란 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네.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예, 예.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예.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예.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예. 이게 이제 그대로 정의가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굉장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상가 권리금을 예. 임차인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돼 있지만 예. 실제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10조의 4 제1항에 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예. 임대차 종료 시까지 예.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예. 라는 임대인은 상가 예. 임대인은 그만큼의 부담도 없어요. 경제적인 이익을 부담을 갖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럽니까? 네. 상가 임대인이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부담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네요.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못 받게 되면 그 본인들이 지금 만들었던 거라든가 그 쌓았던 것들은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네. 예? 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법은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그 6년 동안 그 난리 쳐가지고 여기서 더 예. 그 개정이 될 수는 없을 테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이런 권리금을 상가 권리금이라는 게 예. 어떻게 형성이 된 건지 예.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아마 이제 현장에 계신 고상무님께서 예. 그런 내용들을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간략히 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대로 권리금의 종류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바닥, 시설, 영업 권리금. 예. 바닥 권리금은 일종의 자리세죠. 예. 목시조와 만들어지는 그 예. 이제 권리금의 형태인데 이거는 예. 주로 임대인이 그 행사를 많이 합니다. 아, 임대인이? 네, 임대인이. 그리고 일부가 임차인의 목도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안에. 바닥 권리금이라는 네, 네. 거 아니에요? 예. 바닥 권리금이 그러니까 이제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예. 홍대, 홍대라든가. 내지는 뭐 성수동에 요즘에 젊은이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핫한 핫플레이스 네. 뭐 이런 것들이 바닥 권리금이 많이 형성이 되어 그러면은 그 권리금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처음에 건물을 지어서 그 임대를 할 때 네. 그 분양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는 게 이제 그게 권리금이라는 그렇습니까? 뜻입니까? 네. 그러면 그건 아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예. 좀 내용이 좀 다르고요. 예. 그건 이제 그 상가의 부동산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 그거는 예. 그게 아니고 예.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상가 임대를 했을 때 예. 그 발생하는 그다음에 예. 이제 그 상가 임차인이 장사를 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그 예.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게 이제 권리금인데. 예. 그게 권리금이죠, 원래. 네. 근데 예. 권리금의 이제 예. 종류가 아까 왜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 예. 권리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시설 권리금하고 영업 권리금은 100% 임차 상인의 몫입니다. 임차 상인의. 네. 그렇죠?
그 이제 에어컨 시설하는데 임대주가 절대 주방 시설하는데 돈 대주지 않습니다. 예. 영업권리금 이 사람이 맛있는 음식 개발하고 그러느라고 엄청난 노하우 고객 관리 잘했고 예. 100% 이건 임차 상인의 몫이고 문제는 이제 바닥권리금이에요. 바닥권리금이라는 게 가게 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뚫렸습니다. 예. 도로가 뚫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땅값을 올리죠. 그럼 그 바닥권리금을 높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 홍대거리 뭐 예. 이런데 뭐 경리단길 이런데 명동 이런데 가서 보게 되면 임차 상인들이 회비를 걷어가지고 각종 이벤트 행사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임대인들은 돈 앞으로 안 내요. 그럼 바닥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임대인도 뭐 전혀 노력을 안 했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기도 뭐 건물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도 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노력은 임차인의 노력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갖고 이제 상가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젠트리피케이션 뭐 이런 그 공중족발 사건인데요. 공중족발 유명하죠. 예, 예. 예. 종로 서촌에 있던 예. 공중족발 사건인데 이제 망치 테러를 쳤다는 예.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뭐 보증금이 3천에서 1억 이상, 1억 그다음에 이상. 예. 200 얼마의 예. 월세를 1,000만 원 더 붙여서 1,200 얼마 이래가지고 뭐 예. 평균 뭐 4배 이상 올려가지고 그 수차례 뭐 임차인이 찾아가서 읍소도 하고 했는데 전혀 요지부동이었어. 그리고 이제 뭐 인격적인 모독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 공중족발 망치 테러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임대차 보호법이 예. 5년 그 최소 의무 기간이 5년이라는 게 그때 시절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5년이 끝나면서 예. 그 건물을 다른 사람이 샀어요. 예. 사가지고 요 공중족발 요 사장을 내쫓은 건데 예. 이게 뭐냐면 아까도 홍대 상권이나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예. 이러면서 그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권리금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예. 그러니까 상가가 장사가 잘 돼요. 공중족발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서촌 종로에 있어요. 있습니다. 종로에? 네. 종로는 웬만한 족발집은 다 잘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 그 몫이 예. 그렇게 상가 임차인들이 맛있는 집들이 모여서 굉장히 그렇죠, 공동의 그렇죠. 예. 노력을 해서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가 권리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임대인들은 또 담합을 해요, 저희들끼리. 그래갖고 임대료를 엄청 올려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월세가 무지하게 올라가면 권리금은 빵원이 되는 겁니다. 그건 네. 뭐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막한 얘기도 있잖아요. 홍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하열의 앞에가 활성화가 됐다가 네. 임대료 확 올라가니까 이제 이렇게 홍대로 옮겨가는 쫓겨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네, 쫓겨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그겁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결국 이제 그래서 네.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인들이 쫓겨나게 되면 예. 쫓겨난 사람들이 예. 상가 권리금 회수를 못하고 쫓겨났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동안에 그 상가 권리금이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 누구 몫이 되느냐? 결국 주인이 임대인- 가져가 버리네. 그게 임대인 아, 몫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로수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잘 해놨어요. 근데 마찬가지죠. 대기업이나 뭐 저기 유명한 화장품 회사들이 와갖고 임대료가 엄청 올라갔어요. 네. 그 집주인이 건물 파는 것보다 네. 임대 내준 게 더 맞습니다. 뭐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북촌 예. 그다음에 북촌도 뭐, 있습니까? 예, 북촌도 삼청동, 아. 인사동 다 그렇습니다. 그 뭐 서울에 특화되어 있던 이제 소상공인들이 특화되어 있던 도로들, 길들이 많은 거죠. 저는 딱 이거 말씀을 소장님 하신 거 듣고 꿀벌이 생각이 납니다. 꿀벌. 네. 벌들이 막 그냥 날개짓 엄청 해가면서 꿀 다 모아놓으니까 네. 꿀벌 양봉업자가 정확한 비입니다. 양봉업자네. 양봉업자네. 완전히 양봉업자들이네. 보니까. 야, 참. 자, 우리나라 갑일 양봉업자로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양봉업자들 중에 국회의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이 법이 60명. 60명 있어서 양봉업자들 때문에. 지금은 더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국회의원들 양봉업자들 때문에 예? 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예?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네. 좀 용어는 참 멋있게 느껴집니다. 이게 영어가. 예, 근데 참 이 아름다운 언어 속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는 우리나라에 또 이런 사건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있었잖아요. 용산 참사. 네. 예, 용산 참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60명의 국회의원들 때문에 법이 개정돼봐야 찔끔찔끔 예? 해주고 예? 본인들이 갑이니까 법 만들겠어 안 만들지. 예. 그럼 권리금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설명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이 좀 필요한 게
뭐 저희 하남도 갖고 대형마트 속에 무슨 권리금도 있을 거고 네. 내용들이 네. 예, 그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네. 예, 국회의원들 아마 6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분들은 안 들으시겠지만 건물 갖고 있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들으시게끔 예, 네.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분들 뭐 네. 건물을 갖고 있거나 안 갖고 있건 마찬가지죠.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조금 더 부연 말씀드리면 네. 가로수길 같은데 그 임차 상인들이 노력해서 젊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꼬이는 네. 많이 몰리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어떤 프랜차이즈 이런 데서는 그 건물에다가 간판을 거는 값이 네. 건물값보다 비싸요. 그렇지니까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기획부동산을 하는 네. 친구들이 찾아와요. 네. 그래서 임차상인 빨리 임대기간 종료됐으니까 내쫓아라. 네. 내쫓고 네. 여거 건물 리노베이션하는 그 수리하는 비용 다 대주겠다. 그리고 권리금, 임대 보증금 더블로 올려주겠다. 예. 그다음에 임차료 몇 배 더 주겠다. 뭐 건물주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임차 상인들은 예. 계속 쫓겨다니고 결국 문제의 핵심은 권리금이죠. 권리금. 그런데 이제 상가 권리금을 아까 법이 기껏 바뀐 게 예. 상가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부담하라는 걸 규정한 게 아니에요. 예.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이전받는 거를 예. 걷는 거를 방해하지 말라. 예. 그런데 이런 조항에도 예외 조항이 생겼어요. 이해조항은 또 뭡니까? 그 예외 조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예. 이거는 그때 제가 입법 속기록을 뒤져봤더니 예. 논의도 없었어요. 느닷없이 끼어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뭐 빠른가 갑의 아니겠습니까? 대형마트들의. 그러니까 대형마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해줘야 되니까 그게 생긴 거네요. 그럼요. 그죠? 그 예. 안에 있는 사람들이 권리금 예. 부정하면 대형마트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논의도 없다가 법안에 당초에 없던 거예요. 이거 입법 우리가 다음번에 이거 입법했던 사람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몰라요. 왜 내가 모릅니까? 찾아봤는데 안 나옵니까? 뭐 없어요. 느닷없이 끼어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누가 지금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로. 그거는 국회 속기록에 뒤져봐도 안 나오면은 예. 수사를 해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건 진짜로 거기 들어가면은 좋은 자리 같은 경우 뭐 10억 20억 편의점 얘기했듯이 노예할 패밀리들이 할까요? 이거를? 뭐 저기 그때 팝콘 장사 롯데 뭐 그런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보장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상가 공유재산. 시청 상가 그 얘기. 그건 이제 공유재산, 그 시재산, 예, 시재산이죠. 공유재산이라고 예. 그러고 국가재산, 예. 기재부가 관리하는 국가재산은 국유재산입니다. 예. 대표적인 게 예. 거기에 지하도 상가는 그 회수 보장 의무를 면제시켜. 당연하지 않은가요? 제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 그런가요? 권리금을 민간인 보고 모든 일을 하면 정부가 그러겠네. 나서서 모범을 보여야죠. 네. 그 정부가 먼저 나서서 모범을 보이고 그다음에 오케이. 민간한테 상가 권리금 뭐 이런 걸 해라 그래야지. 지는 쏙 빠져나가고 예, 공무원들이 만들었네 이건. 공무원들이 보니까. 그것도 이제 국유재산 관리하는 친구들이 네, 공무원들이 요것도 제가 법을 뒤져봤더니 법안 그 논의하는 과정에 없었어요. 느닷없이 법안에 당초 법안에 없었는데 어떻게 끼어 들어갔는지 속기록에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대형마트와 기재부 예. 또는 지자체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예. 추정이 될 뿐입니다. 아니, 근데 느닷없이 없다가 이 조항이 갑자기 생긴 건데요. 네, 네. 이런 조항이 생겼는데 네. 아까 모 신문사의 언론 보도를 보고 우리가 점심 시작 때 우리 소장님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무슨 200개 대형마트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뭐 엄청나게 뭐 무슨 정부가 잘못해서 소상공인들 뭐 엄청나게 보호해 준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대형마트 규제 유통업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네. 아이고 뭐 그거는 이제 다음번 할 때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답답합니다. 네, 방송하다 보니까 진짜 이거 이게 우리가 이거를 하면 할수록 더 이제 화가 치밀고 화병 걸리죠. 예, 합병 걸리고 정말 모르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예? 참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다들 힘들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관심을 갖지도 않고 국회는 여야는 할 것 없이 전부 다 소상공인들은 뒷전이고 네. 전통시장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핑계 꾸며 이제 안 간 거예요? 안 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네. 때문에.
겁은 많아가지고. 그분 많아갖고. 예. 그래서 정확히 어딥니까? 출퇴근 시간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교통체증 많은 데 가서 인사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일부 활동 안 하게 해놔서 지금 뭐 하지만 다음번에 정말 아니 근데 다음번이 아니라 다음 21대도 제가 보니까 틀렸어요.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 여야 공천한 거 보니까 예? 비례대표 공천한 거 보니까 이거는 아예 생각지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소상공인의 자격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예. 어찌 소상공인을 대변한다고 예. 국회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국회 뭐 전국구 보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름이 뭐라고 알아서 하시겠죠. 예, 알아서 하실까요? 야, 그러면 지금 오늘은 방송 이만 그 합병 터질 것 같아서 그만하시고, 예. 다음번 주제는 저희가 택시 권리금. 예. 아, 이재웅이죠? 이재웅 타다 우리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우리가 한번 다음번 방송 때, 예, 좀 까보도록 하죠, 까보도록. 예. 네. 그러시죠.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